뇌전증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한 100가지 이상의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뇌전증성 뇌병증이라는 병은 소아에서 결국,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고, 이 뇌전증성 뇌병증에 해당되는 질환은 뇌전증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발작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기능 저하가 점차로 진행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뇌전증성 뇌전증에는 이게 발생을 하면 발작이 일단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약물 난치성 경과를 갖게 되고 뇌파 검사 결과가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뇌파 소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발작 시작과 함께 인지 기능이나 운동 기능이 점차로 퇴행하는 그런 경과를 갖게 됩니다. 이런 뇌전증성 뇌병증은 뇌전증성 뇌전증을 포함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발달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뇌전증성 뇌병증이 초기에 시작할수록 좀 늦게 시작하면 초기 발달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초기 발달이 보존이 될 수가 있는데, 빨리 시작하면 초기 발달도 발달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초기 발달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달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을 초래한 기저 원인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데, 원인이 뇌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발작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국 인지 발달이나 운동 발달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뇌의 손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든지, 미숙아나 출생 당시에 저산소증에 의해서 뇌가 손상이 심하게 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뇌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뇌의 발달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같은 것들이 결함이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라면 뇌의 정상적인 활동에 문제가 있는 기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발달이 떨어질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영아연축 같은 발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뇌전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저 질환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발달 수준 이상으로 발달이 점차로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작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발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지 기능이 점차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는 그 뇌파가 안 좋은 뇌파, 그 영아연축의 경우에는 고부정위 뇌파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한 전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뇌파 현상이 지속되게 되는데, 그런 뇌파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은 정상적인 뇌의 활동이 일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연축 뇌파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때 나타나는 뇌파가 심하게 발생을 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록 발달 장애는 점차로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뇌파의 이상은 대개는 발작의 빈도나 중증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파가 안 좋을수록 발작도 많이 하고 발작도 심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작을 치료하는 게, 발작 자체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뇌파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전증을 얼만큼 오랫동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발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약물 치료나 이런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
인지 기능이나 발달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류의 뇌병증의 대표적인 게 영아연축, 그러니까 웨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런 웨스트 증후군이 좀 더 일찍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웨스트 증후군은 영아연축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발생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일찍, 간혹가다는 이제 태중에서부터 병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한 2개월 이내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오타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드라베 증후군이라는 병은 열성경련을 주로 하고 열성경련과 더불어서 뇌전증이 같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드라베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간혹 이제 도제 증후군, 이게 독일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도제라는 독일 명칭에 따라서 도제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으로 잠깐 멍해지거나 아니면 움찔하는 근간대 발작이 주로 발생하는 이런 종류의 질환, 이런 질환도 역시 인지 발달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웨스트 증후군하고 동반돼서 흔히 같이 다뤄지는 질환이 이제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인데, 영아연축이 치료가 잘 안 되면 결국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으로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뭐 딱 몇 살 돼서 이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영아연축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점차로 변화하면서 진행해서 어느 순간 이상이 지나가면 이제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좀 큰 애들에서 나타나는 뇌파상 거의 지속적인 발작 상태를 유지하는 란더 클레프너 증후군, 이게 뇌전증에 의해서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이 특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질환을 이제 란더 클레프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질환들이 비교적 흔하게 발달 장애를 뇌전증에 의해서 발달 장애가 더 추가해서 발달 장애가 더 증폭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라고